안녕하십니까, 유범진입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기본 이론 유통 마케팅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챕터 1 보실게요. 유통 마케팅 전략 기획이라고 있죠. 이 파트인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저랑 한번 같이 볼게요. 선택과 집중을 좀 하겠습니다. 나올 부분들은 디테일로 들어가고요. 나오지 않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좀 패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유통 마케팅 전략 해가지고 작은 1번 보시면은 유통 마케팅의 개요라고 보이시죠? 마케팅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기억만 별표 부탁드릴게요. 마케팅이 뭔지 정의 정도, 개념 정도만 알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에 보시면은 미국 마케팅 학회의 정의가 가장 많이 쓰이고요. 니은의 코틀러라는 학자가 만든 정의도 많이 언급이 됩니다. 두 가지 각각 어떤 정의인지 느낌만 보시고 텍스트적인 느낌만 보시고 넘어가실게요. 자, 기억 보시면은 미국 마케팅 정의입니다. 마케팅은 개인과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에 관한 제품화, 가격 촉진, 유통을 계획 집행하는 과정이다. 가볍게 읽어보세요. 마케팅. 마켓이란 단어에 ing가 붙은 거예요. 즉 마케팅이라는 건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도록 세팅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틀러라고 해서요. 마케팅은 개인과 집단이 제품과 가치를 창출하고 교환함으로써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적 관리적 과정이다까지 한번 가볍게 봐주시고요. 서로 교환을 한대요. 저는 물건을 주고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 물건과 돈이 교환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가볍게 그냥 읽어만 주시고요. 마케팅은 살짝 그냥 쉽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죠? X고요. 동그라미 3번도 있죠? 한계성 X입니다. 하단의 양괄호 2번 마케팅의 본질 있으시죠? 이것도 X입니다. 너무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케팅 관리 철학이라고 있죠. 19년도에 한번 나왔던 부분들이고 이후에 출제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관리 철학이라 해가지고 잘 보세요. 두 가지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생각에는요. 별표 한 개만 할게요. 교재로 체크하겠습니다. 생산 개념, 제품 개념, 판매 개념, 마케팅 개념, 사회적 마케팅 개념이라서 순서는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순서 문제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우선은 마케팅이라는 건 과거에 단순히 만들면 된다. 생산적인 개념이었고요. 두 번째, 제품 자체를 마케팅을 하는 활용 도구로 쓰자. 제품 개념, 그 다음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에 마케팅을 진짜 마케팅 개념, 진짜 마케팅은 마케팅스러워야 된다라는 개념, 이제는 사회적,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이런 식으로 마케팅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쭉 이어진다는 걸로 한 문제가 나올 것 같고요. 이렇게 순서 생산, 제품, 판매, 마케팅, 사회적 마케팅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항상 이런 순서 문제는요. 처음과 끝이 중요해요. 처음엔 생산, 마지막에는 긴 문장이다. 사회적 마케팅이다. 기억하신 다음에 중간을 가볍게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또는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생산 개념, 제품 개념, 판매 개념, 마케팅 개념, 사회 지향적 마케팅 개념인데 내용을 왜곡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또 한 문제가 나올지 모른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생산 개념 키워드 체크만 할게요. 생산 개념입니다. 경영자는 밑줄입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 효율을 개선. 생산성을 높인다는 말이 맨 처음 나왔어요. 오로지 생산성 위주가 과거의 생산 개념의 마케팅이었다는 거 체크만 해주시고요. 이번에 제품 개념입니다. 두 번째 줄. 조직체는 계속적으로 제품 개선을 노력. 제품 개선이란 말의 동그라미입니다. 3번 판매 개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충분한 판매 및 노력, 촉진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그 조직의 제품을 충분히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까지 밑줄입니다. 즉, 꾸준히 어떻게 팔아야 될지, 어떻게 판촉, 프로모션을 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결국 물건 안 팔린다. 이런 관점에서 판매 개념 체크해 주시고요. 4번의 마케팅 개념은요. 좀 디테일이에요. 첫 번째 줄 끝에 보실게요. 표적 시장의 욕구와 욕망을 파악, 이를 경쟁자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충족까지 체크해 주세요. 과거엔 단순히 어떻게 팔까? 어떤 할인 정책으로 팔까라고 했는데 이제는 누구에게 어떤 시장에다 어떤 차별화를 두고 팔까 이런 것으로 진화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5번의 사회지향적 마케팅은요. 끝에 줄에 체크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고객과 사회 복지를 보존하거나 향상 밑줄입니다. 좀 더 제품 판매라는 게 마케팅이라는 게 환경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건강을 생각하고 웰빙을 생각하고 비건 제품이란 마케팅도 있죠. 그래서 어떤 뭐 사회 복지, 동물 복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케팅을 하자로 진화되었다는 거 이렇게 좀 텍스트적인 느낌으로 기억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두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체크만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양거로 4번입니다. 현대적 마케팅의 특징 X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마케팅의 관리 체계라고 있죠. 자, 이 부분은 뒤에 가서도 또 언급이 되는데 지금 미리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마케팅 관리 체계라고 해요. 마케팅 관리 체계. 네. 마케팅 관리 체계죠. 이 부분 어떻게 정리하실 거냐면요. 이 마케팅을 관리하는 데 있어 첫 번째는 상황 분석이 중요해요. 첫 번째, 네, 상황 분석. 상황 분석입니다. 상황 분석은 첫 번째로 뭐라고 부르냐면 첫 번째 상황 분석은요. 예, 그렇죠. 예, 환경 분석이에요. 환경 분석. 환경 분석이고요. 환경 분석은 두 가지로 넘어갑니다. 환경 분석은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어떤 두 가지냐면요. 네. 미시적 분석이 있고요. 거시적 분석이 있습니다. 이 환경을 미시적으로 보는 거, 거시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미시적이 뭐고 거시적이 뭐냐 이거예요. 좁은 관점이고요. 좁은 관점으로 본다는 거. 여긴요. 넓은 관점으로 본다는 거. 이렇게만 일단 먼저 상황 분석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교재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마케팅의 관리 체계 동그라미 1번이 있어요. 상황 분석. 마케팅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사의 제품이 당면하고 있는 환경 및 상황에 대한 분석입니다. 나와 있죠. 두 번째 줄 끝에 체크하겠습니다. 거시적 환경, 경쟁 환경, 구매자 환경 및 자사의 환경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체크만 해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후에 어떻게 내용이 정리가 되는지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한 번 더 끌어올게요. 지금은 마케팅의 관리를 할 때 일단 상황 분석이 먼저다. 지금 눈앞에 주어진 상황 분석이 먼저입니다. 그럼 이 상황을 환경적으로 봤을 때 넓게 볼 것이냐 좁게 볼 것이냐 이런 건데요. 넓고 좁고의 의미가 이거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넓은 관점, 좁은 관점, 넓은 환경, 좁은 환경, 넓은 분석, 좁은 분석이라는 말은 없어요. 대신 우리 유통관리사는 미시적, 거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의미적인 그 단어의 의미적인 부분만 기억해 주세요.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목표 시장 선정 전략 STP 전략 수립이 있죠. 별표 3개 부탁드릴게요. 자, STP 전략. 자, 두 번째 보실게요. 두 번째 보시면은 STP 전략. STP 전략 이거 조금 밑에 좁으니까 우측에 써야겠네요. 네. 두 번째 보시면은 STP 전략이에요. STP가 하나 떨어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실게요. STP 전략. 네. 보시면은 먼저 S는요. 세그멘테이션. 네, 여기 교재에 있죠? 교재에 있으니까 제가 굳이 쓰진 않겠습니다. S라고만 쓸게요. S 세그멘테이션. 물론 우리 이걸 오답으로 내진 않으니까 제가 길게 쓰진 않을게요. S라고 한 다음에 S는 뭐냐? 세그멘테이션 뭐냐면요. S는 바로 시장 세분화라고 그래요. 시장 세분화. 시장 세분화. 시장을 세분화한다는 거고요. T는요. 타겟팅. 시장 표적화예요. 시장 표적화. 그 다음에 이제 P는요. 포지셔닝이라고 해서요. 포지셔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각자가 뭐냐 이거. 이 각자가 뭐냐 이겁니다. 이 각자가 뭐냐 이겁니다. 자, 이 교재 내용 보시면 S 기억, 니은, 디귿에 지금 나와 있죠. 네. 자, 시장 세분화 같은 경우는요. 네. 마케팅 대상을 구분을 세분한 거예요. 마케팅 대상 시장을 세분화.
세분화한 겁니다. 마케팅 대상 시장은 세분화했습니다. 그럼 시장 표적화는요? 이렇게 세분화된 걸 세분화된 시장을 세분화된 시장에서 대상을 특정하는 거예요. 대상을 특정한다는 거. 대상을 특정. 순서예요. 예컨대 뭐 실버 세대, 노년 세대에 대한 마케팅을 하겠다. 그러한 시장을 선정했습니다. 실버 시장을 6, 70대. 그럼 그 6, 70대 대상 그리고 베이비 부모 세대 그 다음에 이제 중년 MZ 세대 시장을 쪼개는 게 바로 S 세그멘테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T는 바로 뭐예요? 그렇게 쪼개진 시장 중에서 저만의 타겟을 짚는 거예요. 대상을 특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포지셔닝이 바로 뭐예요? 그러한 특정된 대상을 타겟팅된 대상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과정이에요. 일종의. 자리 잡는 과정.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시장에 진출을 해서 마케팅을 할 때 STB 전략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교재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장 세분화 기억 보이시죠? 자, 첫 번째 줄 끝에 전체 시장을 몇 개의 공통된 특성을 가지는 세분 시장으로 나누어서 마케팅을 차별화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년 인구를 대상으로, 중년 인구를 대상으로 똑같은 마케팅 기법은 안 먹힙니다. 차별화 필요하다는 겁니다. 니은 보실게요. 시장 표적화입니다. 세분 시장이 확인되면 기업은 어떤 세분 시장을 얼마나 표적으로 할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즉 쪼갰어요. 쪼갰는데 전체 대상을 다 하도 되지만 우리는 이 세대만 노리겠다. 이 골프를 치는 세대만 노리겠다라고 해서 딱 포인트를 잡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잡을 것이냐? 바로 포지셔닝이죠. 네. 두 번째 줄에 밑줄 부탁드릴게요.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자사의 상품을 자리 잡게 하는 것이다. 이때 바로 진정한 마케팅 아이디어가 나와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라면 같은 건 뭐예요? 신라면 같은 거는 항상 제품을 설명하기 이전에 앞에 키워드를 나열하죠. 사나이 울리는 하고 이렇게 문구를 쓰죠. 뭐 펜잘도 두통엔 펜잘에서 딱 펜잘의 기능을 명확히 알려주죠. 사나이를 울릴 정도로 라면이 맵다 이렇게 해서 매운 거를 이렇게 그 다른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수식어를 넣어준다는 거죠. 어떻게든 고객들한테 마음의 어떤 자리를 잡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가져가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꼭 정리해 주시고요. 하단에 동그라미 3번의 마케팅 믹스 전략의 수립 별표 3개입니다. 별표 3개 한다는 거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기 좀 정리하고 적어 볼게요. 제가요. 네. 영상 통해서 판서 꼭 해주시고요. 네. 지금 마케팅 믹스 전략이죠? 마케팅 믹스 전략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3번. 네. 마케팅 믹스 전략이에요. 일단 먼저 마케팅 믹스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마케팅 믹스 전략을 사용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마케팅에 대해서 포피 마케팅을 좀 아셔야 돼요. 포피 마케팅. 마케팅의 기본. 포피. P로 시작하는 거, P로 시작하는 거 4개입니다. 두 번, 3번, 4번입니다. 기본적으로 4개가 뭔지부터 볼게요. 영문은 써 있으니까 제가 따로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첫 번째 P는 뭐냐면요. 프로덕트, 제품이고요. 두 번째 P는요. 프라이스, 가격이고요. 세 번째 P는 유통 경로를 뜻하는 플레이스입니다. 유통 경로고요. 마지막에 많이 들어보셨죠? 프로모션. 프로모션이 우리나라 한국말로 판매 촉진이고요. 줄여서 판촉이라 그래요. 판매 촉진, 줄여서 판촉. 판촉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를 누구 입장에서 바라본 거예요? 판매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 판매자 입장에서
판매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를 포피라 그러고요. 4개를 포피라고 해요. 근데 그중에서 유통 경로 있죠. 유통 경로가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해당 유통 경로는요. 한 번 결정하면 바꾸기 어렵다. 키워드예요. 한 번 결정 시 변경이 어렵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문장 꼭 기억해 두세요. 변경 어렵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기출 지문입니다. 변경이 어렵답니다. 당연히 오답으로 뭐 나왔을까요? 변경 쉽다라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주시고요. 나머지 판매자 입장이라는 거 꼭 체크해 주시고 판매자 입장이라는 거. 네. 제품 가격, 유통 경로, 판매 촉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마케팅 전략이고 마케팅 기법인데 이 네 가지를 그렇죠. 혼합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마케팅 믹스라는 거예요. 마케팅 믹스 전략이에요. 믹스 전략. 마케팅 믹스 전략은 포피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섞어서 쓰는 게 마케팅 믹스 전략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종합적으로 이제 수행한다는 거. 자, 교재 체크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마케팅 믹스 전략의 수립 있죠?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있죠? 자, 디귿의 유통 보시면 경직성이 가장 큼. 여기서 말하는 유통 경로가 조금 뭐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통 경로는 바로 이걸 말해요. 뭐 크게 뭐 온라인이냐, 온라인 유통이냐, 오프라인 유통이냐, 요새 많이 하는 모바일 유통이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건데 한 번 정해놓으면 이거를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다시 처음 들였던 비용만큼을 또 드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경직성이 크다. 한 번 정하면 굳어버린다 이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체크할게요. 좀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억만 해두세요. 이것만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 멘트 정리해 주세요.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 X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측에 볼게요. 마케팅 기법의 종류 있죠? 너무 잘 나와 있고요. 교재에서 체크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출제 범위가 아까 문제 스타일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실제로 네모칸에 설명 주고 무슨 마케팅이냐 물어봐요. 키워드만 바로 체크하겠습니다. 마케팅 기법의 종류입니다. 정말 출제 자주 됩니다. 관계 마케팅. 요 판사는 영상 통해서 필기해 주시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적어가면서 볼게요. 마케팅의 종류가 이거 한 번쯤은 꼭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솔직히 좀 쉬워요. 쉬워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 좀 바로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마케팅의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관계 마케팅 있죠?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줄 보시면요. 관계를 중시하는 마케팅 밑줄입니다. 관계를 중시하는 마케팅 밑줄이고요. 거기 옆에다가 조그맣지만 적어주세요. 1대1 마케팅이라고 한번 적어주세요. 1대1 마케팅. 1대1 마케팅 한번 적어주시고요. DB, 데이터베이스죠. DB 마케팅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중간입니다.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경쟁자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경쟁적 이점을 확보 밑줄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라는 건 그 원천은 관리예요.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잘 보관이 되고 잘 가공이 됩니다. 그래서 DB 마케팅은요, 얼마나 상대방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얼마나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마케팅하는지 건데요. 얘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전사적이란 말이 요거 하나 적어줄래요? 전사적의 다른 말은 전체적이에요. 전사적의 다른 말은 전체적. 네. 첫 번째 줄 끝입니다. 기업의 모든 활동이 마케팅 기능을 수행, 생산도 마케팅을 수행하고요, 홍보도 마케팅 수행하고, 영업도 마케팅 수행하고, 연구 파트도 마케팅 중심으로 연구를 한다고. 그 모든 부서가 마케팅을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노이즈 마케팅 많이 들어보셨죠? 일부러 음주운전에 걸려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게 한다. 연예인들이 그렇게 하죠. 일부러 음주운전 후 자수해가지고 또 실검에 오르도록 하고요. 일부러 사고를 치는 거예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해서요. 하나, 둘,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은 구설수, 동그라미 구설수. 노이즈 마케팅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블로그 마케팅이에요. 블로그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블로그로 마케팅을 하는 건데 우리 블로그의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블로그의 키워드? 블로그 하면 두 가지 키워드예요. 소통 그리고 이걸 누구랑 해요? 이웃. 즉 이웃과 소통하는 게 블로그예요. 결국 블로그의 키워드는 뭐예요? 쌍방향이다. 이거예요. 쌍방향. 다른 말로 양방향이 양방향. 불통이 아니에요. 단방향이 아니에요. 키워드 체크하겠습니다. 블로그 마케팅 두 번째 줄 중간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 끝. 이 정도 키워드만 기억해 주세요. 아, 블로그 하면 쌍방향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마케팅을 진행하는구나. 끝. SNS 마케팅,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인스타를 통해서 충분히 마케팅도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겠죠? 자, SNS 마케팅 첫 번째 줄 끝입니다. 온라인상의 인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커뮤니티 형태의 웹사이트를 활용한다. 페이스북, 인스타 대표적인 거죠. 그냥 그렇게 한번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스 마케팅에다가 하나 적어주실래요? 여기서 말하는 매스는요, 영어로 MASS고요. 이 매스라는 뜻은 수량으로 치면은 범위로 치면은 대량이라 돼요. 대량. 즉 매스 마케팅은 이른바 대량 마케팅이에요. 대량 마케팅. 근데 주로 이 대량 마케팅을 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게. 불특정 다수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끝. 키워드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대량. 네. 대량만 기억해 주세요. 키워드 대량.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엠버시 또는 엠부시라고 하는데요. 우리 축구 선수들 게임 끝나면 인터뷰할 때 뒤에 무슨 뭐 판때기 있어갖고 막 브랜드 있죠. 그런데 꼽사리 끼는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그 첫 번째 줄 끝에입니다. 후원하지도 않으면서 스포츠나 경기 그런 스포츠 팀이나 경기를 후원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공식적으로 후원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속여서 하는 마케팅이다. 엠부시. 네. 메가 마케팅, 우리 메가 하면 메가 하면 큰 대단한 이런 뜻이죠. 즉 첫 번째 줄 메가 마케팅 보시면은 첫 번째 줄 중간에 포피 마케팅 마케팅 통제 가능한 주요 마케팅 전략 도구를 인식해야 했다라고 써 있잖아요. 요 부분 지나서 체크할 거예요. 두 번째 줄 중간입니다. 영향력, 대중관계, 포장까지도 주요 마케팅 전략 도구로 취급. 메가 마케팅은 제품과 비롯해서 제품 주변에 있는 것들을 싹 다 동원해 가지고 그냥 몰아쳐서 하는 마케팅입니다. 네. 카운터 마케팅 첫 번째 줄 중간입니다. 수요나 관심을 없애려는 마케팅. 네, 요거는 가볍게 읽어만 주세요. 카운터 마케팅. 심비오틱 마케팅. 심비오틱은요, 잘 보세요. 심비오틱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게요. A사, B사가 있습니다. A사는 예를 들어서 은행 금융권이고요. 금융권. B사는 예컨대 가수 아티스트예요. 네, 아티스트. 그러니까 두 사람은 접점이 없는 그냥 각각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카드, 체크 카드를 만들려고 하고요. 체크 카드. 가수의 개인 디자인을 통해서 체크 카드를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린 이걸 세 글자로 일명 콜라보라고 해요. 콜라보. 즉 심비오틱 마케팅이라는 건요, 혼자 하는 마케팅이 아니라 각각의 회사가 자신들이 잘 할 수 있는 이러한 금융적인 장점, 어떤 가수 아티스트가 개인적인 장점을 활용해서 두 장점을 활용한 마케팅이에요. 두 장점을 활용한 마케팅. 예전에 은행 이거 아시죠? 기업은행 IBK 하고요. 가수 GD 하고요.
요거 콜라보 해가지고요. GD 체크카드 한정판으로 500장인가 100장인가 만든 적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끝에 얘 보시면요. 회사 간의 협력 광고, 그다음에 유통망의 공동 이용, 공동 브랜드 개발, 카드사와 항공사의 제휴 마일리지 같이 서로가 자신 있는 장점 등을 추출해가지고 서로 콜라보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신비오틱입니다. 네. 둘 사이에서 하니까 좀 신비하다. 신비가 아니라 좀 신비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조직 마케팅, 전환 마케팅, 자극 마케팅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환 마케팅 보시면은 첫 번째 줄이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좋아하도록, 그게 뭐예요? 별 관심이 없고 싫어하는 건데 전환, 이미지 전환을 통해서 좋아하게끔 만드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자극 마케팅은요. 생판 알지 못하는, 모르는 걸 알도록 자극, 좀 세게 자극을 줘가면서 마케팅하는 기법이에요.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측에 개념 플러스 한 번 더 볼게요. 퍼미션 마케팅 별표 하나, 버즈 마케팅 별표 하나입니다. 버즈 마케팅과 하단에 있는 바이러스 마케팅은 그 내용을 좀 비슷하기 때문에 버즈 마케팅만 볼게요. 바이러스 마케팅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온라인 마케팅 기법의 퍼미션 마케팅은요. 퍼미션 첫 번째 쭉쭉 밑줄입니다. 소비자와의 밑줄입니다. 별표 밑줄 할게요. 장기적인 대화식 접근법 밑줄. 장기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면서 슬며시 녹아드는 그런 마케팅을 퍼미션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버즈 마케팅은요. 다른 말로 이제 바이럴이라고 해서요. 입소문 마케팅,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구전 마케팅이라고 해서요. 입소문이에요. 뭔가를 잘 구매했으면 좀 소문 좀 내주세요 해서 이렇게 퍼지는 거를 버즈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입소문 마케팅, 다른 말로 바이러스처럼 퍼진다 그래서 바이러스 마케팅이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기억해 주세요. 다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시면 다음 장 보시면 이번에 유통 마케팅의 환경 분석 있죠. 자, 아까 전에 제가 분명히 환경 분석을 치고 들어갔어요. 시작할 때부터요. 어떻게 치고 들어가냐면요. 거시적 관점에서 거시적 분석, 미시적 관점에서 하는 미시적 분석이었고 좁은 관점, 넓은 관점 했었죠. 그 내용 나온 겁니다. 체크만 할게요. 네. 자, 기업의 환경입니다. 미시적 환경에 체크만 할게요. 주로 마케팅과 관련된 미시적 환경 좁은 관점인데요. 두 번째 줄 예시만 볼게요. 기업, 원료 공급자, 마케팅 중간상, 개별 하나죠. 고객, 경쟁 환경, 경쟁 기업, 공급업체 등 각각의 하나하나의 존재를 좁게 본다는 개념에서 미시적 환경, 미시적 관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거시적 환경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입니다. 인구 통계적, 인구 통계라는 게 좁나요, 넓나요? 전국으로 따지니까 넓죠. 경제적 환경, 자연적 환경, 기술적 환경, 정치, 법률적까지 해서 우리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좀 거대한 부분까지 함께 고려하는 게 거시적 환경이라는 거 텍스트적인 느낌으로, 뉘앙스적인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요. 네. 자, 하단에 양가로 2번의 마케팅 환경의 대응 X입니다. 시험관 조금 무관하니까요. 넘어가실게요. 자, 하단에 소매 고객의 특성 분석이 있죠. 별표 2개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있었는데 지문 정도로만 나온 건 맞아요. 지문 정도로만 나온 건 맞는데 키워드와 텍스트만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소매 고객이란 건요.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문하는 점포 있죠. 거기에 방문하는 고객을 죄다 소매 고객 또는 소매상 고객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고객의 종류가 나왔는데요. 네, 시험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실제로 교재가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로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소매 고객의 특성 1번 결단형 결단. 참고 영어는 무시해 주세요. 결단형. 자, 첫 번째 줄 체크할게요. 자기가 필요한 상품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끝. 다음 줄 끝에 판매원의 반대 의견에 화를 내지 않는다. 흔히 말해서 결단력이 있는 고객이요. 내가 뭘 살지,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알고 가기 때문에 판매원이 막 추천을 해도 괜찮습니다. 전 제가 뭘 필요한지 잘 알고 왔습니다. 라고 해서 이런 거예요. 사이즈 같은 것도 제가 만약에 무슨 사이즈인지 알아요. 입어보시겠습니까? 저는 뭐 클래식 M을 입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괜찮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고객입니다. 의구란 말은 의구심의 줄임말입니다. 의구심, 의심이 많은 거죠. 첫 번째 줄 끝에 보겠습니다. 남에게 이용당한다는 생각을 가진 고객. 그래서 믿어요, 안 믿어요? 항상 불신이 많은 고객입니다. 끝에 줄에 판매원의 말을 신뢰하려 하지 않는다. 체크만 할게요. 자, 3번에 다혈질 고객, 건드리면 안 되는 고객이죠. 첫 번째 줄 끝입니다. 화를 잘 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러 사람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는 고객이다. 들어오자마자 반말하고 화내고 윽박 지르고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고객이고요. 빨리 돌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다음 보실게요. 4번에 논쟁적 고객. 네, 무슨 대변인도 아닌데 이런 말이 있어요. 첫 번째 끝에 판매원의 진술 한마디 한마디에 이의를 제기한대요.
뭐 하면 이건 뭔데요? 저건 아니지 않나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하면은 본인이 그냥 만들어 입으면 되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논쟁을 하기를 좋아하는 고객입니다. 네. 이런 분들은 말로 눌러주면 되고요. 5번입니다. 사실 추구형 고객. 사실만 추구한대요. 현실적인 고객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끝에 두 번째 줄 보실게요. 판매원의 진술 가운데 틀린 것이나 실수를 놓치지 않고 관찰하거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고객. 아니면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건 소비자의 권리예요. 그리고 사업자, 판매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근데 틀린 거, 실수한 것들을 관찰한다. 그건 의도적으로 무슨 뭐 클레임을 걸려고 온 건지 모르겠는데 결국 키워드는 뭐예요?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 어떤 뭐 영상, 교육을 듣고 싶어 하는데 무슨 교육을 며칠 동안, 몇 시간 동안 하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어떤 교재로 하는지, 뭐 강사가 누구인지 당연히 궁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6번 내성적인 고객. 뭐예요? 잘 말을 못하고 예하고 목소리가 작은 고객이죠. 첫 번째 끝에 감수성이 예민할 수가 있대요. 또 하나 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가지지 못한 앞서 봤었던 결단형 고객과 반대되는 유형이죠. 7번에 보시겠습니다. 충동적 고객. 충동 구매를 하니까 충동적 고객 아닐까요? 즉 판매원이 말하는 족족 다 사요. 알고도 속아요. 자, 충동적 고객 보겠습니다. 보통 결정이나 선택을 빨리 하고 인내심이 없으며 갑작스레 심지어 거래를 취소, 즉 사는 것도 빨리 사지만 산 이후에 마음이 바뀌면 취소, 변심, 환불, 교환도 빨리 한다는 거예요. 충동적이죠. 8번입니다. 주저형 또는 자제형.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줄 끝에 판매원의 조언이나 협조를 바라는 거. 사고 싶은데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살까 말까. 근데 판매원에게 어울려요? 뭐가 어울릴까요? 조언을 구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9번에 연기형. 연기는 이렇게 뭐 액트, 연기하는 게 아니라요. 연기라는 게 다른 말로 지연이에요. 지연. 딜레이. 우리 지연이 딜레이입니다. 대체로 구매 결정을 뒤로 미루거나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부족하고 자신감이 결여 부족하다는 겁니다. 기타 가볍게 읽어봐 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만 보고 조금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만 더 볼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양가로 이번에 별표 하나입니다. 하나 별표입니다. 소비자 구매 행동이라 했고요. 관여도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 행동 유형인데요. 요건 하나 좀 보고 들어갈게요. 좀 중요해서 이거요. 관여도입니다. 관여도. 뒤에 또 나와요. 근데 지금 미리 정리할게요. 관여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의미부터 부여를 해볼게요. 이 관여라는 게 뭐냐? 관여.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라는 말 쓰기도 하죠. 관여. 여기서 말하는 우리 유통관리사에서 말하는 관여라는 건요. 고객이 상품에 구매하는 참여 정도예요. 고객이 그렇죠. 상품의 구매에 참여하는 정도예요. 참여한 정도. 이 정도가 지나칠 수도 있고 정도가 참 부족할 수도 있겠죠. 즉 정도가 많으면 고관여, 고관여가 있고요. 저관여가 있어요. 고관여, 저관여가 있습니다. 자, 고관여는 기본적으로 고가 제품이에요. 고가 제품이고요. 비교 구매하고요. 비교 구매해서 주로 대상이 뭐냐면은 선매품. 선뜻 구매하기 어려운 제품, 전문품, 비싼 거죠. 오디오 같은 거, 스포츠카 같은 거요. 자동차 같은 거. 자동차 한 번에 사시는 분은 잘 없잖아요. 충분히 비교해가면 사잖아요. 자동차는 전문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관여는 뭐가 저관여? 저관은요, 저가 제품, 저렴한 제품이죠. 저가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비교 구매보다는 솔직히 충동 구매, 습관 구매가 많아요. 충동 구매나 습관 구매, 습관적 구매예요. 네,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일상용품, 뭐 일회용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 앞으로 뒤에 나올 저관여, 고관여 이거 전부 다 요거로서 끝납니다. 요거로서 끝나니까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표 나와 있죠? 표 나와 있는 거 1, 2, 3, 4 제가 싹 다 모아서 한 큐에 한 키워드에 정리한 거니까 한번 가볍게 읽어만 주세요. 하단에 인지 부조화 읽어만 보시고 X입니다. 이 부분은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양괄호 3번 이거 마지막인데 양괄호 3번 위에 호킨스 스턴의 비계획적 구매 유형 요것도 X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X라고 하냐면은 기출문제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보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볼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걸로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양괄호 3번의 엔겔의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와, 14년도에 한 번 나오고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는데 뭔가 모르게 저는 어떤 게 저의 눈에 들어왔냐면요. 밑에 중간에 표 보이시죠? 표, 그림. 문제 인식, 정보 탐색, 대안 평가, 구매 후 과정 있죠? 요것만 가져가실게요. 무슨 소리냐? 엔겔의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순서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린 먼저 제품을 인식하고요. 그 제품을 먼저 탐색을 먼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내가 사야 되겠다라고 평가를 내려지면 비로소 구매를 해요. 그 다음에 구매한 다음에 내가 잘못 샀네, 충동적이었네, 교환, 환불 또는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었네, 반품, 불량이니까 교환, 환불할 수 있겠죠. 그런 순서를 말한 거예요. 한 번 더 갈게요. 제가 뭔가 사고 싶어요. 그럼 뭔가 상품 문제를 인식해요. 그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탐색을 들어가요. 탐색해 보니까 이거 나한테 맞다, 사야겠다. 평가에 들어갑니다. 평가 들어가면 비로소 구매죠. 근데 구매 이후에 마음이 변심할 수도 있는 거고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교환이나 환불할 수 있겠죠. 이 순서예요. 문제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구매 후 과정이라고 이 순서대로 진행한다는 거. 이게 뭐예요? 제목이 엔겔. 소비지수를 만든 엔겔, 학자일 거예요. 엔겔의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순서입니다. 이 순서만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제끼기엔 그렇고 1, 2, 3, 4, 5는 각각에 대한 설명인데 읽어만 보세요. 대신 전 제목만 가져가려고 합니다. 순서로 제목만 가져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키워드적으로 정리했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영상 멈추고 필기 꼭 해주시고요. 나머지 제가 교재 체크한 부분들은 텍스트적인 이해만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우리는 또 문제도 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전 다음 차시 시장 세분화 앞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어지는 부분들을 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